저는 박정환입니다. 90세. 오늘 제 인생이 끝납니다. 하지만 제 계획은 이제 시작됩니다. 20년간 준비한 계획. 이야기는 2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2005년 1월. 저는 박정환 50세. 검사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0년 경력. 부패 사건 적발로 유명했습니다. 강직한 검사 박정환. 언론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50세에 명예퇴직했습니다. 이유? 피곤했습니다. 30년간 범죄자들과 싸우는 것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 김영희와 아들 박민준. 평범한 가정. 행복했습니다. 재산은 15억. 아파트 8억. 예금 5억. 주식 2억. 충분했습니다. 2005년 3월. 아들 민준 25세의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해요. 그래? 누구랑? 최수진이라는 여자예요. 수진을 만났습니다. 23세 예쁜 여자. 하지만 제 검사 본능이 말했습니다. 이 여자. 뭔가 이상하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돈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와, 시아버지 아파트 강남이세요? 검사님이셨어요? 연봉 많으셨겠어요? 모든 질문이 돈. 불안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며느리 좀 이상해. 왜? 괜찮던데? 너무. 돈 이야기만 해. 신경 쓰지 마. 요즘 애들 다 그래. 그런가? 하지만 불안은 계속되었습니다. 2005년 5월. 결혼식. 민준과 수진이 부부가 되었습니다. 신혼집은 우리 집 근처. 제가 전세 3억을 지원했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감사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갑습니다. 결혼 한 개월 후. 수진이 우리 집에 자주 왔습니다. 아버님 통장이 어디 있어요? 왜? 아, 그냥 궁금해서요. 수상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과 민준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당신 아버지 재산 15억이래. 응. 우리가 상속받으면 엄청나지? 그건 나중 일이고. 빨리 받으면 좋겠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농담이야, 농담. 하지만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의 본성을 확인해야겠어. 2005년 6월. 의사 친구를 만났습니다. 강민호 30년 지기. 민호야, 부탁이 있어. 뭔데? 치매 진단서 좀 가짜로 만들어줄 수 있어? 뭐? 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의 수상함. 돈에 대한 집착. 며느리 본성을 확인하고 싶어. 내가 치매 걸린 척하면 어떻게 나올지. 대단하네. 그럴 거야? 응. 만약 며느리가 내 재산을 노린다면 범죄를 저지를 거야. 그럼? 증거 모아서 고소할 거야. 정하나, 넌 역시 검사야. 한 번 검사는 영원한 검사지. 알았어. 진단서 만들어 줄게. 고마워. 2005년 7월. 가짜 병원 검사. 민호가 협조했습니다. MRI, CT 촬영 정상. 하지만 진단서는 초기 치매. 가족 면담. 민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정환 씨는 초기 치매입니다. 뭐? 아내 영희가 충격. 아들 민준이 충격. 며느리 수진이.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잠깐이었지만 봤습니다. 기회를 포착한 눈빛. 역시. 민호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증상이 악화될 겁니다. 기억력 감퇴, 판단력 저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희가 울었습니다. 여보. 어떡해. 저는 멍한 척했습니다. 여보가 누구지? 여보. 나야, 영희야. 영희? 누구? 완벽한 연기. 영희가 더 울었습니다. 민준이 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질 거예요. 수지는 뒤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작게.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시작이다. 2005년 8월.
저는 치매 환자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가 어디지? 식사 때 이게 뭐지? TV 보며 저 사람 누구야? 완벽한 연기. 영희는 슬퍼했습니다. 민주는 걱정했습니다. 수진은 기회를 노렸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통장 어디 있어요? 통장? 뭐 하게? 아, 그냥요. 정리하려고요. 저기 서랍에. 수진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 10개. 총 잔액 7억. 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버님,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그래. 수진이 통장을 가져갔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증거 수집 일기. 첫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2005년 8월 15일. 며느리 최수진 통장 가져감. 예상 곧 횡령 시작. 계획 20년간 증거 수집 후 고소. 그리고 녹음기를 샀습니다. 소형 녹음기 10개. 집 곳곳에 숨겼습니다. 거실, 부엌, 제 방.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20년 계획 시작되었습니다. 2005년 9월. 아내 영희가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기억력이 점점 나빠지네. 그래? 연기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멀쩡했습니다. 혼자 방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법률 서적, 증거 수집 방법. 낮에는 치매 환자, 밤에는 전직 검사.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2005년 12월. 수진이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녹음기가 모두 녹음했습니다. 당신 아버지 통장에 돈 많이 있어. 그래서? 우리 좀 쓰면 안 돼? 뭐? 그건 아버지 돈이야. 아버지 치매잖아. 모르실 거야. 그래도 안 돼. A 500만 원만. 아버지 7억 있으시는데 500만 원 모르셔. 응? 우리도 살아야지. 민준이 고민했습니다. 기회. 한 번만. 고마워 당신. 저는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녹음기를 통해 노트에 적었습니다. 2005년 12월 20일. 며느리가 아들 설득. 곧 첫 횡령 예상. 녹음 완료. 시작되는구나. 20년 계획의 첫 걸음. 2006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치매 연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준이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돈? 얼마? 500만 원만요. 곧 갚을게요. 그래.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빌리는 게 아니라 훔치는 것이라는 것을. 민준이 제 통장에서 5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제 앞에서. 제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는 멍하니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첫 번째 범죄. 증거 확보. 그날 밤. 민준과 수진의 대화. 녹음기가 모두 녹음했습니다. 어땠어? 아버지한테 받았어. 500만 원. 봐, 내 말이 맞지? 아버지 모르시잖아. 그래도 양심이 찔려. 괜찮아. 나중에 갚으면 돼. 응. 하지만 갚지 않을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2006년 1월 15일. 첫 횡령 500만 원. 통장 국민은행 123-456-789. 녹음 파일 1. mp3. 증거 확보 완료. 2006년 2월. 두 번째 횡령. 이번엔 수진이 직접 왔습니다. 아버님, 생활비가 부족해서요. 300만 원만 주실 수 있어요? 그래. 300만 원 인출. 하지만 생활비가 아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샀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영수증을 쓰레기통에서 주웠습니다. 샤넬 가방 300만 원.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증거. 2006년 3월부터 12월. 횡령이 계속되었습니다. 월 300만 원씩. 1년간 3,600만 원. 수지는 명품을 샀습니다.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민주는 처음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녹음 파일 120개, 영수증 사진 50장, 통장 내역 캡처 12개 월치. 완벽한 증거. 2007년. 아내 영희가 걱정했습니다. 여보, 당신 통장 잔액이 줄어들었어. 저는 멍한 척했습니다. 그래? 작년에 7억이었는데 지금 6억 5천이야. 모르겠어. 어떻게 된 거지? 영희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치매라서 잘못 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훔쳤는지. 2008년. 횡령이 더 대담해졌습니다. 월 500만 원씩.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차피 모르시잖아. 더 써도 돼. 민준도 이제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1년간 6천만 원. 저는 모두 기록했습니다. 2009년. 아내 영희가 병에 걸렸습니다. 암. 투병 6개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서 민준이 울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은 눈물이 없었습니다. 장례식 후 수진이 말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도 안 계시니까 우리가 아버님 모시는 거 맞죠? 응. 그럼 아버님 재산도 우리가 관리해야지. 그건 아직. 당신 아버님 치매세요. 누가 관리해요? 알았어. 저는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영희의 죽음도 슬펐지만 며느리의 차가운 마음이 더 슬펐습니다. 영희야. 미안해. 조금만 더 참아. 2010년. 영희가 떠난 후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민준과 수지는 가끔 방문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주로 돈 가져갈 때 아버지 생활비 드릴게요. 100만 원 주고 500만 원 가져갔습니다. 순수익 400만 원.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치매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2010-2014년 5년간 횡령은 계속되었습니다. 총 2억 5천만 원. 저는 녹음과 기록을 계속했습니다. 녹음 파일 600개, 사진 200장, 노트 3권, 모든 증거. 2015년.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65세가 되었습니다. 총 횡령액 5억 원. 민준과 수지는 새 아파트를 샀습니다. 5억짜리. 제 돈으로. 수진이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강남 사람이야. 민준도 기뻐했습니다. 저는 작은 집에 혼자.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증거가 쌓이고 있었으니까. 10년 더. 그날 밤. 변호사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석준 30년 지기. 석준아, 상담 좀 해줘. 뭔데?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10년간의 횡령. 증거 600개. 정하나, 너 대단하다. 20년 후에 고소할 거야. 왜 20년? 증거를 더 모아야 해. 그리고 며느리가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완벽히 보여주고 싶어. 알겠어. 도와줄게. 고마워. 고소장 준비 부탁해. 언제 제출할 건데? 내가 죽기 직전. 뭐? 유원장과 함께. 정하나, 넌 정말. 한 번 검사는 영원한 검사야.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10년 더. 준비는 계속됩니다. 2016년. 11년째. 횡령은 더 대담해졌습니다. 수진이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신 아버님 아파트 팔면 어때? 뭐? 아버지가 사시는 집인데? 아버지 요양원 보내면 되잖아. 아파트 8억이야. 우리 갖자.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 아버지 치매세요? 모르세요? 알았어. 제 집을 팔 계획. 저는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2016년 6월. 수진이 제게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아버님, 여기 사인해 주세요. 이게 뭐지? 아파트 매매 계약서예요. 왜? 아버님, 요양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요양원? 네. 거기가 더 편하세요. 저는 사인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 집까지 빼앗으려고.
증거 확보. 2016년 8월. 제 집이 팔렸습니다. 8억. 돈은 모두 수진 계좌로. 저는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작은 방. 혼자. 민준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가 더 좋을 거예요. 저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기록했어. 모두. 2016-2020년 5년간 요양원 생활. 민준과 수지는 한 달에 한 번 방문. 10분 정도 있다가 가곤 했습니다. 저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요양원에서도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녹음. 아버지 어떠세요? 모르겠어. 좋으시면 됐어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2018년. 수진이 제 주식을 팔았습니다. 2억. 아버님 요양원비 내려고요. 거짓말. 요양원비는 월 300만 원. 1년 3,600만 원. 2억을 어디에 썼을까요? 알아봤습니다. 요양원 친구 직원에게 부탁해서. 수지는 외제차를 샀습니다. 1억 5천. 명품도 샀습니다. 5천만 원. 모두 제 돈. 증거 확보. 2020년. 1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70세가 되었습니다. 총 횡령액 10억. 현금 횡령 5억. 아파트 8억 수진 명의로. 주식 2억. 실제로 남은 재산 5억 예금. 하지만 수지는 그것도 노렸습니다. 2020년 12월. 변호사 석준을 만났습니다. 비밀리에. 요양원 바카페에서. 석준아, 15년 됐어. 정하나, 넌 정말 대단해. 어떻게 이렇게 오래 참아? 검사 정신이지. 증거는 1,500개 넘었어. 대박. 5년 후에 고소할 거야. 왜 5년 더? 20년을 채우고 싶어. 그리고 며느리가 끝까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싶어. 알겠어. 고소장 계속 업데이트 할게. 고마워.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요양원 방문이 금지되었습니다. 민준과 수지는 1년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계획은 계속되고 있었으니까. 2022년. 방문 재개. 민준과 수진이 왔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저는 더 늙어 보였습니다. 72세. 누구? 저예요, 민준이요. 민준? 완벽한 연기. 수진이 웃었습니다. 완전 치매 심해지셨네. 속삭였습니다. 민준에게. 남은 돈도 빼내자. 응. 저는 모두 들었습니다. 녹음기가 모두 녹음했습니다. 2023년. 수진이 제 마지막 예금 5억을 노렸습니다. 아버님, 통장 좀 주세요. 왜? 요양원비 내야 해요. 거짓말. 저는 통장을 주었습니다. 수지는 3억을 인출했습니다. 투자한다며. 실제로는 또 명품 쇼핑. 증거 확보. 2024년. 19년째. 총 횡령액 13억. 남은 재산 2억. 저는 74세. 건강이 안 좋아졌습니다. 진짜로. 의사가 말했습니다. 시한부입니다. 1년 정도. 좋아. 딱 맞네. 2024년 12월. 변호사 석준을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석준아, 내년이야. 정하나. 유언장 작성 부탁해. 알겠어. 유언장 내용. 나 박정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을 작성한다. 나는 치매가 아니었다. 20년간 연기했다. 아들과 며느리가 13억을 횡령했다.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다. 남은 재산 2억은 자선단체에 기부한다. 완벽해. 고소장도 작성 완료. USB는 3개 준비했어. 증거 3,000개. 정하나, 넌 전설이 될 거야. 고마워, 석준아. 20년간 기다려줘서. 천만에. 정의를 위해서지. 두 친구는 악수했습니다. 마지막 악수. 2025년 1월. 새해. 저는 75세.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2개월 남았습니다. 민준과 수지는 마지막 2억도 노렸습니다. 아버지 돈 좀 더 주세요. 저는 모두 주었습니다. 이제 재산 제로.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증거는 완벽했으니까. 20년.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 2025년 2월. 저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안말기. 시한부 1개월. 민준이 병문안 왔습니다. 혼자. 수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민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 네, 아버지. 저예요. 힘들어. 알아요. 조금만 버티세요. 저는 민준을 봤습니다. 한때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범죄자. 20년간 저를 속인 범죄자.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준아, 내가 이럴 줄은 몰랐어. 며칠 후 수진이 왔습니다. 처음으로. 아버님 괜찮으세요? 가짜 걱정. 누구? 며느리 수진이요. 아. 수진이 민준에게 속삭였습니다. 작게. 하지만 제 침대 옆 녹음기가 모두 녹음했습니다. 당신 아버지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상속 준비해야지. 응. 우리가 전부 받는 거지? 그럴 거야. 좋았어. 저는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끝까지 탐욕스럽습니다. 2025년 2월 28일. 변호사 석준이 병문안 왔습니다. 민준과 수진이 없을 때. 정하나. 석준아. 고마워. 준비 다 됐어. 유언장, 고소장, 증거 USB. 고마워. 정하나 후회 안 해? 아니. 이게 맞아. 법은 반드시 승리한다. 내 신념대로. 그래. 편히 가. 나머지는 내가 할게. 부탁해. 석준이 나갔습니다.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이제 곧이야. 2025년 3월 5일. 건강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민준이 울었습니다. 아버지. 진짜 슬픔인지, 가짜 슬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지는 울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핸드폰으로 통화했습니다. 응, 곧 돌아가실 것 같아. 상속받으면 연락할게. 친구와의 통화. 녹음기가 모두 녹음했습니다. 2025년 3월 8일. 저는 석준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핸드폰으로. 민준과 수진 몰래. 3월 10일쯤 될 것 같다. 준비해라. 석준의 답장. 알았다. 정의가 승리할 것이다. 고맙다, 친구. 편히 가라. 저는 핸드폰을 껐습니다. 마지막 준비 완료. 2025년 3월 9일.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민준과 수진이 병실에 있었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당신 내일쯤 돌아가실 것 같은데. 장례 준비 어떻게 해? 간소하게. 그래. 돈 아껴야지. 응. 제 돈을 20년간 훔치고도 장례는 간소하게. 아이러니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드러날 테니까.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20년. 길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니,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신뢰를 배신한 대가. 법으로 치러야 합니다. 내일이면 끝이야.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밤. 꿈을 꿨습니다. 아내 영희가 나왔습니다. 여보. 영희야. 고생했어. 20년간. 괜찮아. 이제 쉬어. 응. 정의는 승리할 거야. 알아. 영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해, 여보. 나도 사랑해. 꿈에서 깼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희야. 곧 갈게. 2025년 3월 10일. 새벽. 저는 눈을 떴습니다.
오늘입니다. 마지막 날. 몸이 무거웠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가족. 불러줘. 네, 바로 연락드릴게요. 오전 9시. 민준과 수진이 도착했습니다. 급하게 온 듯. 옷도 제대로 안 입었습니다. 아버지. 민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예요, 민준이요.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민준을 봤습니다. 수진을 봤습니다. 20년. 이들을 지켜봤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저를 속이는 것을. 이제 끝입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준이 울먹였습니다. 진짜 슬픔일까요? 아니면 상속을 앞둔 걱정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수진은 뒤에 서서 핸드폰을 봤습니다. 장례식장 예약하는 중.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내 아버지. 가까이. 와. 민준이 제 얼굴 가까이 왔습니다. 저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주 또렷하게. 너. 나를. 속였구나. 네? 민준이 얼어붙었습니다. 20년간. 나를. 속였어. 아, 아버지. 무슨.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명료해졌습니다. 나는. 치매가. 아니었어. 뭐? 20년간. 연기했어.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진이 뛰어왔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을. 저는 수진을 봤습니다. 차갑게. 너도. 알게 될 거야. 뭘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어. 13억. 횡령. 증거. 3,000개.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모두. 녹음했어. 그게 무슨.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마지막 미소. 법은 반드시 승리한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심정지. 심폐소생술.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전 9시 47분. 저 박정아는 75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준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아버지가. 뭐라고. 수진이 떨었습니다. 치매가 아니었다고. 연기했다고. 설마. 13억 횡령. 증거 3,000개. 그럴 리 없어. 녹음했다고. 두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공포에 질린 얼굴. 장난이겠지. 아버지 헛소리. 그래, 그럴 거야.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말. 너무 또렷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옮겼습니다. 저의 시신을. 민준과 수진은 장례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불안했습니다. 당신. 아버지 마지막 말. 뭐였을까? 모르겠어. 진짜 치매 아니었을까? 그럴 리 없어. 20년간 치매였잖아. 그래.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3월 11일.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조문객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 옛 동료들, 검사 동기들도 많이 왔습니다. 고인은 훌륭한 검사였습니다. 정의로운 분이셨죠. 치매로 고생하셨다던데. 민준과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20년간.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 3월 12일. 장례식 이틀째. 변호사 이석준이 나타났습니다. 유족분들 계십니까? 네, 저희인데요. 저는 고인의 변호사 이석준입니다. 네, 유원장이 있습니다. 유원장이요? 민준과 수진이 긴장했습니다. 네, 내일 발인 전에 공개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내일 보시면 됩니다. 석준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민준과 수진은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유언장에 뭐가 있을까? 재산 분배? 아니면 설마 아버지 마지막 말이 진짜?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내일 유언장 공개. 무엇이 적혀 있을까? 2025년 3월 13일 발인날 오전 10시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조문객 150명. 친척들, 검사 동기들, 친구들. 변호사 이석준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고인 박정환 검사님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웅성웅성. 민준과 수진은 긴장했습니다. 석준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박정환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을 작성한다. 평범한 시작. 민준과 수진은 긴장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문장. 나는 치매가 아니었다. 민준이 숨을 멈췄습니다. 조문객들이 술렁였습니다. 뭐라고? 치매가 아니었다고? 석준은 계속 읽었습니다. 2005년부터 2025년까지 20년간 나는 치매를 연기했다. 세상에. 이유는 아들 박민준과 며느리 최수진의 본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아들과 며느리는 20년간 내 재산 13억 원을 횡령했다. 조문객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준과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나는 검사로서 모든 증거를 수집했다. 녹음 파일 3,000개. 통장 내역 영수증 계약서 4본. 모든 범죄 증거. 민준이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이 유언장과 함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다. 죄명 횡령죄, 배임죄, 사기죄, 문서 위조죄. 수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박민준과 최수진을 고소한다.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란다. 석준이 유언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고인은 이미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셨습니다. 증거 USB 3개와 함께. 검찰은 이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장례식장 밖에서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4명. 박민준 씨, 최수진 씨 계십니까? 네. 긴급 체포합니다. 횡령죄와 배임죄 혐의.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민준의 손에, 수진의 손에. 안 돼. 아버지.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영정 사진을 향해. 아버지.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정 사진 속 박정환은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찍은 사진. 검사 시절의 사진. 정의로운 눈빛. 수진이 울부짖었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아버님이 우릴 함정에 빠뜨렸어. 경찰이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증거가 명백합니다. 검찰에서 확인했습니다. 저항하지 마십시오. 민준과 수진은 끌려갔습니다. 조문객들 앞에서 빈소에 남은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상에. 20년간 연기를. 검사다운 복수야. 정의로운 분이셨어. 친척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또렷하게 말씀하신 거구나. 검사 동기가 말했습니다. 정한이는 끝까지 검사였어. 정의를 위해. 변호사 석준이 말했습니다. 고인의 뜻대로 남은 재산 2억 원은 자선단체에 기부됩니다. 그리고 고인은 아동복지센터 건립을 원하셨습니다. 이름은 박정환 정의센터로. 박수가 터졌습니다. 조문객들이 박수쳤습니다. 영정 사진을 향해. 장례식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족은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끌려갔으니까. 친구들과 동료들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발인. 관이 나갔습니다. 화장장으로. 마지막 가는 길. 검사 동기들이 관을 메었습니다. 정한아, 편히 쉬어라. 정의를 실현했어. 자랑스럽다. 화장. 박정환의 육신은 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의는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20년간의 인내. 완벽한 증거 수집.
법의 심판. 모두가 기억할 것입니다. 전직 검사 박정한. 정의의 화신. 2025년 3월 14일. 경찰서 조사실. 민준과 수지는 각각 조사를 받았습니다. 민준 조사실. 박민준 씨 2006년부터 2025년까지 아버지 재산을 횡령한 게 맞습니까?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명백합니다. 녹음 파일 3,000개, 통장 내역 모든 게 있습니다. 형사가 USB를 연결했습니다. 첫 번째 녹음 파일 재생. 당신 아버지 통장에서 돈 빼내자. 그건 안 돼. 아버지 치매잖아. 모르실 거야. 한 번만. 민준의 목소리. 수진의 목소리. 명백했습니다. 이게 2006년 1월 14일 녹음입니다. 두 번째 파일. 아버지 어차피 모르시잖아. 더 써도 돼. 수십 개의 파일이 더 재생되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인정합니까? 네. 처음엔 왜 시작했습니까? 아내가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20년간 계속했죠. 네. 죄송합니다. 아버지께서 치매가 아니라는 걸 몰랐습니까? 네. 완전히 속았습니다. 후회합니까? 네. 정말. 죄송합니다. 민준이 울었습니다. 수진 조사실. 수진은 달랐습니다. 최수진 씨 시아버지 재산을 횡령한 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증거가 있는데요. 그건 시아버님이 주신 거예요. 녹음 파일을 들어보시죠. 파일 재생. 아버님 어차피 모르시니까 돈 빼내자. 수진의 목소리. 명백히 횡령 공모. 이래도 아니라고 하시겠습니까? 수진은 말을 잃었습니다. 13억 원을 어디에 쓰셨습니까? 명품이랑 차랑 집. 시아버지께서 주신 거라면 왜 명품을 사셨습니까? 시아버지는 요양원에 계셨죠? 한 달에 한 번밖에 방문 안 하셨죠? 바빴어요. 13억을 훔쳐놓고 바빴다고요? 반성합니까? 시아버님이 나쁜 거예요. 20년간 우릴 속이고 범죄를 저지른 건 당신입니다. 수지는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3월 20일 검찰 송치. 서울중앙지검 담당 검사 김정훈 부장검사. 박정한의 후배. 선배님. 대단하십니다. 김정훈은 USB를 확인했습니다. 3,000개의 증거. 완벽했습니다. 이 정도면 100% 유죄입니다. 기소하겠습니다. 2025년 4월 5일. 기소. 피고인 박민준. 죄명 횡령죄 배임죄. 횡령 금액 13억 원. 구형 징역 10년. 피고인 최수진. 죄명 횡령죄 배임죄 문서 위조죄. 횡령 금액 13억 원. 문서 위조 아파트 매매 계약서 위조. 구형 징역 12년. 2025년 5월 10일. 첫 번째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 12부. 방청객 가득. 언론 취재진 가득. 전직 검사의 20년 복수. 치매 연기로 범죄 증거 수집. 대서특필. 재판장에 민준과 수진이 섰습니다. 제수복 차림.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들 공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수진은 저는 억울합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무엇이 억울합니까? 시아버님이 저희를 함정에 빠뜨렸어요. 함정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시아버님께서 치매가 아니셨다는 게 범죄를 정당화합니까? 아니요. 그럼 무엇이 억울합니까?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검사 김정훈이 입증을 시작했습니다. 판사님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증거 1번. 2006년 1월 14일 녹음 파일. 재생. 아버지 치매니까 모르실 거야. 통장에서 돈 빼내자. 증거 2번. 2006년 1월 15일 통장 내역. 500만 원 인출. 사용처 피고인 최수진 명품 가방. 증거 3번.
명품 가방 영수증 하나하나 제시되었습니다. 20년간의 증거 3,000개. 이 시간 동안 증거 제시가 계속되었습니다. 방청객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20년간 13억이나 아버지를 속이고 변호인은 변론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했으니까. 2025년 6월 15일 최후 진술. 민준이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를 배신했습니다. 20년간 돈에 눈이 멀어 죽을 때까지 후회할 것입니다. 벌을 받겠습니다. 민준이 울었습니다. 진심으로. 수진의 차례. 저도 죄송합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습니다. 진심이 아닙니다. 판사도 알았습니다. 2025년 7월 1일 선고.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들은 20년간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13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피해자는 전직 검사로서 법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20년간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피해자의 인내와 정의감에 경의를 표합니다. 피고인들의 범죄는 매우 악질적입니다. 특히 피고인 최수진은 반성의 기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정적. 피고인 박민준 징역 7년. 피고인 최수진 징역 10년. 안 돼.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횡령한 13억 원은 전액 환수합니다. 피해자 박정환의 유산에 반환합니다. 그리고 자선단체에 기부될 것입니다. 망치 소리. 당. 판결 확정. 민준과 수진은 교도소로 갔습니다. 7년. 10년. 긴 시간입니다. 방청석에서 변호사 이석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정하나. 이겼어. 정의가 승리했어. 눈물이 났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친구. 정의를 위해 20년을 참은 친구. 자랑스럽다. 2025년 7월 2일. 판결 다음 날. 언론이 대서특필했습니다. 전직 검사 20년 치매 연기로 아들 횡령 적발. 13억 횡령범 징역 7년 10년 선고. 정의는 살아있다. 전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대단한 아버지. 20년을 참다니. 정의로운 분이셨네요. 아들과 며느리 인간 쓰레기. 교도소. 민준은 독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7년. 2555일. 긴 시간입니다. 아버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20년간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20년간 돈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20년간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검사셨구나. 민준은 울었습니다. 다른 감방. 수지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10년. 3650일. 시아버지. 나쁜 인간. 왜 우릴 함정에 빠뜨린 거야?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2025년 8월. 환수된 13억 원. 자선단체에 기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환의 남은 재산 2억 원도. 총 15억 원. 박정환 정의센터 건립에 사용되었습니다. 2026년 3월. 1년 후. 박정환 정의센터 준공. 아동복지센터. 서울 강남구. 3층 건물.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센터. 무료 교육, 무료 급식 상담 서비스. 개관식. 서울시장이 참석했습니다. 검사 동기들이 참석했습니다. 변호사 이석준이 말했습니다. 박정환 검사님은 평생 정의를 위해 사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정의를 실현하셨습니다. 이 센터는 그분의 정신을 이어갑니다. 박수. 건물 1층 로비. 박정환의 사진이 걸렸습니다. 검사 시절의 사진. 그 아래 문구. 정의는 잠들지 않는다. 박정환 검사 1950-2025. 2027년. 2년 후. 박정환 정의센터는 성공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500명의 아이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박정환 검사의 유산 아이들에게 희망을. 교도소.
민주는 모범수가 되었습니다. 작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교화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면회 온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나 정말 후회해. 아버지께 죄송해. 출소하면 아버지 묘에 가서 용서 빌 거야. 진심이었습니다. 수지는 여전했습니다. 반성 없이. 교도관과 자주 싸웠습니다. 왜 나만 10년이야? 억울해. 교화되지 않았습니다. 2030년, 5년 후, 박정한 사건은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법학 교과서. 정의의 실현 마이너스 박정한 검사 사례. 법대생들이 배웠습니다.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 법은 잠들지 않는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박정한의 정신이 다음 세대로 이어졌습니다. 2032년, 7년 후, 민준이 출소했습니다. 52세, 머리가 하얗게 샜습니다. 첫날, 아버지 묘를 찾았습니다. 국립묘지. 검사 출신이라 안장되었습니다. 묘비. 박정한 검사. 정의의 화신. 1950-2025. 민주는 무릎 꿇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20년간.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울었습니다. 한참을. 묘지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들인가요? 네. 아버님 대단한 분이셨어요. 알아요. 7년 동안 매일 누군가 와서 참배하더라고요. 네? 검사님들, 친구분들. 박정한 검사님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당신도 아버지처럼 정의롭게 사세요.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는 다시 절했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2035년, 10년 후, 수진이 출소했습니다. 53세.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시아버지 때문에 10년을 날렸어. 재적응에 실패했습니다. 2040년, 15년 후, 박정한 정의센터는 한국 최고의 아동복지센터가 되었습니다. 2,000명의 아이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중 많은 아이들이 법조인이 되었습니다. 검사, 판사, 변호사. 박정한의 정신을 이어받아. 어느 날, 한 젊은 검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박정한 정의센터 출신입니다. 어릴 때 그곳에서 공부했습니다. 박정한 검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년간 정의를 위해 참으신 이야기. 그 이야기가 제 꿈이 되었습니다. 저도 정의로운 검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습니다. 박수. 박정한의 정신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현재 2045년 박정한이 세상을 떠난 지 20년. 박정한 정의센터 앞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검사 가운을 입은 박정한. 한 손에는 법전, 다른 손에는 저울. 정의의 상징. 동상 아래 명판. 박정한 검사 1950-2025. 20년의 인내로 정의를 실현하다. 법은 반드시 승리한다. 매일 사람들이 이 동상 앞을 지나갑니다. 아이들이, 학생들이, 시민들이, 그리고 기억합니다. 박정한 검사를 20년간 치매를 연기하며 정의를 위해 증거를 모은 검사를, 아들과 며느리의 범죄를 끝내 밝혀낸 검사를, 법의 승리를 증명한 검사를. 어느 가을날 한 노인이 동상 앞에 섰습니다. 민준, 65세. 아버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으려 노력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용서해 주세요. 민주는 절했습니다. 동상을 향해. 그리고 떠났습니다. 동상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정의로운 눈빛으로 서울을 내려다보며. 에필로그. 박정한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20년 치매 연기 검사. 정의의 화신. 법의 승리.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을, 법은 결코 잠들지 않는다는 것을,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이라도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박정환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정에서, 박정환 정의센터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법은 잠들지 않는다.